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들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요. AI 의료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특히 오픈 AI가 최근에 헬스벤치라는 걸 공개했는데 이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아, 네. 헬스벤치요? 네, AI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뭐랄까, 제 역할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60개국에서 262명의 의사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었고요. 실제 진료 상황이랑 비슷한 대화 시나리오가 5,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와, 5천 개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의학 지식을 아느냐, 이걸 넘어서서요. 뭐 환자랑 얼마나 잘 소통하는지, 또 복잡한 정보 속에서 판단은 잘 내리는지, 심지어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걸 다 본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 지식 테스트가 아니네요. 자료 보니까 GPT-4o 같은 최신 AI 모델이 여기서 인간 의사 평균 점수의 한 85% 수준까지 나왔다는데 정말 대단한 속도 아닌가요? 네, 그렇죠. 85%면 정말 높은 수준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술 발전이 앞으로 우리 의사의 역할이나 또 환자 경험, 더 나아가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청취자분들과 같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 헬스벤치 평가 항목 중에 저도 인상 깊었던 게 임상적 안전성 같은 부분이에요. 아, 안전성요? 네, 예를 들어서 환자 정보가 좀 모호하거나 아니면 서로 좀 안 맞는 정보가 있을 때 AI가 섣불리 딱 진단을 내리기보다는 얼마나 신중하게 추가 정보를 물어보는지 아니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명하는지 뭐 이런 걸 평가한다는 거죠. 단순 정확도 그 이상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85%라는 수치도 놀라운데 어떤 예측 보니까 2026년이면 AI가 의사 평균을 넘고 2027년 이후에는 1차 진료의 상당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맡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아직은 예측 단계지만요. 그렇죠. 예측이긴 한데 방향성 자체는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AI 역할이 점점 커질 거라는. 네,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복잡한 대화 속에서 임상적 추론 능력, 소통 능력, 또 안전성까지 평가한다는 점, 그리고 이 헬스벤치 기준 자체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는 것도 의미가 커요. 아, 오픈소스로요? 네, 누구나 이 기준으로 AI를 평가하고 또 개선하는 데 쓸 수 있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의료 AI 개발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좀 높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그 기사 제목처럼 AI 의사 시대 누가 진짜 의사인가?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는데요. 특히 한국은 의대 경쟁도 치열하고 의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도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그런 척척 박사 같은 역할은 이제 AI가 더 잘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지식 습득이나 정보 처리 능력은 AI가 인간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죠. 그래서 미래 의사의 역할은 정밀의학이라는 개념에서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정밀의학이요? 네, 환자 한 명 한 명의 유전 정보라든지 생활 환경, 또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뭐 삶의 맥락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 전략을 설계하는 역할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이 증상에는 이 약, 이게 아니라 훨씬 더 깊게 들어가는 거네요. 이 환자의 유전적 특징, 직업, 가족관계,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걸 다 고려했을 때 A 치료법이 부작용은 좀 적으면서 환자가 원하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AI는 이런 설계를 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 특히 환자의 가치관이나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 또 윤리적인 고민 같은 건 여전히 인간 의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기술을 잘 이해하면서도 결국은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설계자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환자들 역할도 좀 변할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냥 선생님께 다 맡깁니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막 정보 찾아보고 AI는 이렇게 말하던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협업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의사 혼자 다 진단하고 결정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의사, 과학자, 엔지니어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야 하는 거죠. 아, 팀으로요? 네, 의사는 환자와의 관계 맺기, 그리고 임상적인 판단에 더 집중하고요. 과학자는 질병의 원리를 더 깊이 파고들고, 엔지니어는 AI 같은 좋은 도구를 개발하고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미래 의사에게는 AI를 잘 다루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잘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량이 정말 필수적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저희 본 자료에도 한국 IT 인프라나 의료 접근성, 기술 수용성 이런 게 강점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분명히 강점이죠. 우수한 의료 인력도 많고 건강보험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데이터도 풍부하고요. AI 기반 정밀의학을 발전시키기에는 정말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다만 이제 우리 교육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겠죠. 단순히 의학 지식을 막 암기하는 걸 넘어서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 AI와 협업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의료 윤리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의 AI 정밀의학 생태계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저희는 오픈 AI의 헬스벤치를 시작으로 해서요. AI가 의료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쪽에서 진짜 의사의 역할은 또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뭐랄까 단순 지식 암기 경쟁을 넘어서는 거였죠. 환자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좀 이해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하고 또 AI라는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설계자이자 조력자로 거듭나는 것.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기술은 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겁니다. AI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은 일을 해내겠죠. 하지만 결국 의료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함께 진화하면서도 우리가 절대 잃지 말아야 할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자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질문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